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모공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일병시절 45번째 이야기. 6번 교육사열 160km 대행군. 15. 졸음과의 전쟁. 1981년 6월 19일 금요일 새벽. 우리가 17일 20시에 자대에서 출발한 지 30시간이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3번의 식사 시간과 3시간 남짓한 집결지 행동을 한 것 빼고는 24시간 가까이 끝없이 걸어왔습니다. 현리에서 내린천을 따라 걷는 길은 그야말로 단조롭고 따분한 행군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길 왼편으로는 급하게 흐르는 물소리만 들려오고 오른편으로는 거의 산악지대였습니다. 내린천을 따라 길은 굽이굽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나마 고갯길이 없다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졸렸습니다. 그냥 졸린 정도가 아니라 참을 수 없을 만큼 졸렸습니다. 이틀째 밤을 꼬박 새우고 있는 우리 눈꺼풀은 천근만근이 되어 자꾸만 아래로 내려 덮이고 순간적으로 온몸이 잠속에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휴식 시간에만 잠을 잤습니다. 휴식 시간만 시작되면 군장을 짊어진 채로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졸음은 또 다른 마취제가 되어 몸에 고통까지도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출발 명령이 떨어지면 잠든 전우들을 깨워 또다시 처절한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졸음이 심해져서 행군하는 도중에도 조는 사람이 툭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걸어가다가 갑자기 멈춰서는 사람은 10중 8구 서서 잠든 사람이었습니다. 졸음에 겨워 행군로를 이탈하여 도로의 중앙으로 나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무리 졸려도 도로 바깥쪽으로 나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도로 양편으로 갈라서서 행군하는데 졸음에 겨운 사람이 대열을 이탈하여 항상 도로 가운데 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졸립고 고통스러워도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는 도로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졸음이 심해지자 중대장은 기도비닉 통제를 깨고 군가를 부르며 가도록 했습니다. 어차피 측정관들도 따라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떠들며 간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걸어가면서 졸고 자는 사람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졸음을 쫓아줄 방책이 필요했습니다. 각 소대별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군가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가요와 군대의 소교까지 아는 노래 모르는 노래 가릴 것 없이 누군가가 선창하면 무조건 악을 쓰며 따라 불렀습니다. 박자도 필요 없고 멜로디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졸음이라는 악마를 쫓아줄 푸닥거리 마냥 악을 쓰며 현재의 고통과 고난을 잠시 잊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어둠은 차츰 뿌옇게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가 넘어가는 시간. 어스름한 미명 속에 일단의 지친 병사들이 하염없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명 속에서 밤새 멀리 떠나보냈던 전우들의 모습들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위가 밝아지면서 점차 우리들의 희망도 살아나고 눈을 들어 혹시라도 낯익은 풍경이 있지 않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인제 합강 어귀에 있는 우리들의 한석산 진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진지만 나오면 인제에 다 온 것이고 그러면 우리들의 목적지 원통도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나도 지난번 진지 투입 때 기억에 담아두었던 진지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찾고 또 찾았습니다. 저것이 그 봉우리인가? 그 다음 봉우리가 그때 그곳인가? 기대를 가지고 다가갔지만 막상 지나며 바라보면 그도저도 아니었습니다. 그에 따라 길은 더욱 멀어 보이고 몸은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새벽빛이 더욱 밝아지면서 후줄근한 전우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중대장도 전룩이고 소대장, 선임하사, 분대장, 병장, 상병, 일병, 이등병 어느 한 사람
절룩이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연약한 인간이고 그러기에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하기에 전우회를 통해 하나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극한의 상황에서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든 중대원들과 파견병들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신력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절룩이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고통이나 어려움보다는 동료를 바라보며 웃음으로 인사를 나누고 말로써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중대장은 앞뒤로 다니며 중대원들의 상태를 살피고 격려하며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잘 따라오고 있는 우리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중대장도 힘들다. 그래도 가야 한다. 조금만 힘을 내자. 우리 잘하고 있다. 우리는 중대장의 말을 들으며 다시 힘을 끌어올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래도 정말 몸이 내 몸 같지 않았습니다. 휴식 시간을 마치고 행군을 시작하면 발에서 시작된 고통이 머리끝까지 솟아오르며 전율이 느껴지지만 10여 분이 지나면 정말 거짓말처럼 고통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분명 다리는 절룩이고 사타구니가 벗겨져 다리는 엉거주춤한 상태로 걸어가고 있지만 발바닥은 공중에 떠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휴식 시간이 시작되어 길바닥에 누우면 다시 감각이 살아나면서 온 전신이 칼로 찌르듯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6월 19일 새벽 5시 우리는 이 고난의 행로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희망의 마음으로 마지막 힘을 모았습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끝이 있으리라는 단순하고도 확실한 진리를 나는 몇 번이고 되뇌며 내 자신에게 각인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중대장은 1시간이 지나도 휴식을 주지 않고 행군을 계속했습니다. 50분 행군에 10분 휴식을 철저히 지키며 행군에 왔는데 웬일인지 5시에 출발하여 6시가 넘어가도 휴식 없이 전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동안 행군하던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보로 빼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난밤 졸음등으로 늦어진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인 것 같았습니다. 6시 반이 넘어갔습니다. 점차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기관총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천근 같은 몸을 이고 있는 다리는 걷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들 주저앉고 싶은 마음들이겠지만 그래도 악착같이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불평이 극에 달할 즈음 7시가 다 되어서야 휴식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나무토막같이 길 위에 아무렇게나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마냥 쉬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려 군장에서 마지막 남은 빵을 꺼내 먹으며 마지막을 위한 힘을 충전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